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니의 팁입니다. 요즘은요 70대는 당연하거니와 80대가 되어서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아 나서고요, 더러는 재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이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느 틈엔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왜 저렇게 변했지 라는 것 때문에 애타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짜릿하고 좋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왜 날 피하지? 요즘은 왜 눈빛도 안 바라보지?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 아직도 예전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어느 틈엔가 마음이 이미 돌아서 버린 것인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 떠나간 사람이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혹시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걸까?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만남이나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 시간에 한 번도 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계속해서 연락하고요, 자주자주 만났었는데 어느 틈엔가 카톡도 보지도 않고 또는 연락도 오지도 않고 그저 그냥 뭔가 이렇게 소원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카톡을 왜 안 봤어? 라고 물어보면 바빠서 카톡을 볼 수 없었어 라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요즘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네 라고 하면서 자꾸 오늘도 못 만나고 내일도 못 만나고 자꾸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마음이 변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은요, 잠깐씩이라도 짬을 내서 얼마든지 만나고요, 문자나 전화나 카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거는요, 마음이 떠나서 마음이 없어져서 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과 다르게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는 것도 자꾸만 뒤로 미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킨십이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리를 지날 때 당연히 손을 잡고 혹은 팔짱을 끼면서 걸어가는 거, 이거는요, 날씨가 추울 때는 당연히 더 가까이 끼겠지만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서 손에 땀이 흠뻑 젖어 있어도요, 손 잡는 걸 마다하지 않고 혹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팔짱을 꼭 끼고 가는 걸 마다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아이 저 더운데 뭘 저리 가 라면서 피하거나요, 혹은요, 둘이 단둘이 있는 으슥한 곳에 가면 입맞춤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쪽쪽쪽쪽쪽 거리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스킨십을 멀리 하고요, 또 덜어는 똑바로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보고 함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던 것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회피하면서 자꾸만 눈을 아래로 깔고 상대방을 바르게 쳐다보지 않고, 네, 이렇게 스킨십을 멀리 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99% 아니 어쩌면 100% 마음이 이미 떠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타깝고 애석하겠지만은요, 마음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데이트가 아주 간단하게 변해버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막 만나면 오래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우리가 직장 다닐 때 회식이 있을 때 그렇듯이요, 데이트 과정에서도 보통 5차 내지는 6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서 밥 먹어요. 그러고 나면 영화를 보거나 연극 같은 걸 봐요.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고 나면은 뭐 간단하게 술 한잔 하거나 혹은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아까 먹었던 밥이 어떻고는 어떻고, 뭐 다음에는 어디 가서 먹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동하면 여섯 번째는 뭐 어디 가서 사랑을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5차 혹은 6차까지 데이트의 과정이 길게 연결되면서 계속 헤어지기 싫어서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조금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5차, 6차까지 데이트가 길게 연결되지 않고요. 그냥 뭐 밥을 먹거나 차를 한잔 하거나 이러면서 간단하게 둘만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만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헤어지게 되고 집으로 훌딱 들어가 버리곤 합니다. 이럴 때는 아마도 마음이 많이 식었다라는 거를 말로는 똑부러지게 탁 하고 말은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내 마음은 이미 식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은요, 오래 있고 싶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게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재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런 걸 텐데, 이렇게 빨리빨리 그 데이트의 과정이 속전속결로 금방 끝나버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감동과 감탄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선물에도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감격해 하면서 와,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이걸 어쩜 이렇게 딱 알아맞추고 사다 줬느냐라는 둥, 아니면 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 어쩜 이렇게 멋있어 라면서 계속 감탄하고 감동하고 좋아하는데요, 뭘 사다 줘도 시답지 않게 생각하면서 뭘 사왔어,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있는데 뭘,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요, 아무리 멋진 옷을,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나가도요, 입고 왔는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아무런 감탄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꾸미지 않고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몇 살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이기 때문에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고요, 뭔가 좋은 거, 그리고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입고 꾸미고 나타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저 그냥 꼬지지하게 동네 슈퍼마켓이나 나가면 딱 좋을 그런 편안한 옷차림으로 대충 차리고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을 별로 배려하지도 않게 앉아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식어서 꾸미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모습에 꾸미는 것도 열정적이지 않고 뭔가 모든 거에 다 관심이 없고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6번째입니다. 6번째는요, 서로 상대를 다정하게 부르던 애칭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느낌이 물씬 마구마구 용수숨 칠 때는 상대방을 아주 다정하게 자기야 혹은 애기야 혹은요 여보 당신 하면서 다정스럽게 불러대는데요, 이렇게 부르던 애칭이 어느 사이엔가 없어지면서 야, 너 혹은 그 사람의 뭐 이름을 철수야, 민수야, 영희야 그냥 툭툭 이름을 부르기도 하곤 합니다. 이 애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상대방의 본래의 이름을 말고 친근하고 부드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느낌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뭐 자기야, 뭐 여보야, 당신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없어지고 그저 그냥 걸걸하고 과격하게 야, 뭐, 너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나 봅니다. 귀에 닳도록 다정하게 불러주는 애칭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과격하게 야,
자, 뭐 이렇게 부른다면은요, 이것 또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징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7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만나게 되면은요, 어저께 있었던 일, 혹은 오늘 있었던 일, 혹은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이 별것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같은 거를 막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이가 서로 좋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하고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아주 짧아집니다. 별로 나눌 말들이 없는 거지요. 이것 또한 서로 마음이 식었다라는 징조가 될 텐데요.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짧아지고 할 말이 없어질 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별로 말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8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는요, 배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상대방 때문에 많이 걱정해주고, 오늘은 밥을 잘 챙겨 먹었느냐, 간밤에 잠은 잘 잤느냐, 어딘 아픈 데가 없느냐, 뭐 궁금하기도 많고, 그 다음에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 또는 뭐 힘들면 내가 해줄게,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없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던 사람이요, 일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요,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배려하고 걱정하는 것조차도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마음이 멀어졌다는 징조는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는 거를 8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 중에 3가지나 4가지 정도가 포함된다면 아마도 99% 상대방의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라는 거를 뜻하는 것일 텐데요. 혼자 속 끓이고 애타하지 마시고요, 툭 터놓고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풀던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얼른 더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요, 서로 자기의 갈 길을 가자라고 표현하면서 헤어지는 게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요, 나이 들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상처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외부로부터의 상처를 웬만하면 덜 받아야 우리가 충격도 덜하고 몸도 마음도 덜 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면은요, 빨리 캐치하는 센스도 굉장히 나의 몸을 중요하게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중년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서로 식었다는 징조는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나타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